오늘의 주제는 우리 자녀의 미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조금 자극적으로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의 주제를 들으시면서 더 자세하게 느끼실 텐데요. 오늘의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단순하게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그냥 일반적인 교육 정보를 받아간다. 아니면 앞으로 우리 학원이 어떤 시간표, 어떤 원비로 갈 거냐 이렇게 단순한 문제로 봐주시면 안 되고 오늘은 정말 우리 아이의 미래를 그리고 현재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그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그려갈까라는 구체적인 그림을 설명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그 시간이지만 제 소개는 하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리스티에듀 프리미엄 교육그룹의 대표 크리스 원장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누어 볼 그 내용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그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우리 학원에 대한 또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화면인데요. 우리 학원이 지향하는 목표는 사실상 단 한 가지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그 한 명의 선생님이 되자, 또 책임지는 선생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준다라는 한 가지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문득 제 가슴속으로는 들어온 영어 학원 원장의 꿈을 갖고 쭉 달려온 케이스입니다. 제가 그래서 19살 수능 마치자마자 첫 과외를 시작했을 때부터 갖고 있던 신조가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학생을 기본적으로 과외를 방문하게 되면 또 돈을 받고 또 학생이 똑바로 수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는 그런 상태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수업을 하고 개의치 않고 사실상 그런 집에 가는 그런 과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상 또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부모님은 돈을 썼는데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매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과외를 할 때마다 저는 딱 한 가지 신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갔을 때 단어를 똑바로 외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될 때까지 계속 재방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해가서 하루에 몇 번까지 제가 방문을 했었냐면 제가 8번까지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아침에 시작했는데 밤 12시가 돼도 문을 두들기니까 애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그 문제 한 가지 때문이었는데 학생이 마음만 열려 있으면 성적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나중에 졸업을 해서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나는 그 학생 제가 여러 번 만나본 그리고 여러 번 정말 두들겼던 그 학생이 나중에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같은 선생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교수님 때까지 내가 무언가가 안 되어 있을 때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선생님을 단 한 번도 인생에서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 학생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학원을 하면서도 또 창업을 하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진정성, 변하지 않는 그 교육 철학이 뭐였냐면 우리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진다. 무조건 돈을 더 그냥 받고 그냥 돈을 받기 위한 그런 학원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우리 아이를 찾아가고 끝까지 해서 우리는 될 때까지 한다. 이것이 우리 학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과목을 또 설계해 주면서 또 성적 100점이 아닌 성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또 아이들에게 저희가 학생 10명당 해외 아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저희가 받은 그런 학생들을 단순하게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라 그 사랑을 또 세상 속에 전하는 그런 기업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 항상 등록하실 때나 우리 아이들 또 초등부 또 중등부 때까지 또 보시는 이 본관인데요. 이 본관 정말 호텔 로비처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보다 더 큰 꿈 갖기 위해서 더 나은 학생이 위해서 정말 가장 최고의 교육시설에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모든 그 비전이 들어가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렇게 많은 CSR을 통해서 저희가 사회에다 공헌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교실 앞에는 이 각자 반마다 한 명씩 아이를 배정을 해서 우리 반에서는 어떤 아이를 우리가 이제 또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직접 얼굴을 보면서 또 아이들이 또 그를 위해서 또 서로 또 생각해 주면서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원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룹들이 나와 있는데 이는 오늘 더욱더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원은 항상 늘 공격받는 대상입니다. 뭐 숙제가 많은 학원이다. 정말 여기는 빡센 학원이다. 평택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학원이다. 이런 정말 공격을 많이 받는 저희 학원이기도 한데요. 우리 학원은 정말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로 정말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원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뒷얘기들 들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정말 이 시간에도 8시 30분까지 아니면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 학원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정말 남들의 시선,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 정말 구분해 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기특하고 대견스럽고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학생들을 또 정말 열심히 하려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끈기 있게 버티기는 하는데 꿈과 비전,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내가 왜 학원에 가야 되는지, 심지어 요즘에는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거의 고등학생들 돼서 많이 포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이번 해에 저희가 매달마다 평택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자퇴 학생들을 지금 평균을 저희가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평균을 내고 있는데요. 작년보다도 25% 이상이 자퇴생이 현재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 통계를 낸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참 마음이 아픈 순간은 우리 학원은 우리 크리스티 해주는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과 여러 가지 또 다툼들 때문에 또 이해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포기를 또 하시기도 합니다. 야, 됐어. 그러면 그냥 너 인생이지 뭐 열심히 할 필요 있어? 그냥 쉬어라, 쉬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는 부모님 말씀 듣지 말고 나를 믿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원은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학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의 신조이기도 하고 우리 학원이 달려나가는 그 길이기도 합니다. 쉬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우리 아이들은 당연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어리고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원은 그렇지만 그래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좀 더 힘내보자. 지금 잘하고 있어. 조금 더 잘해보자. 조금 더 버텨보자 라고 응원을 하고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오늘 설명의 이유 학부모님께서는 충분한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 우리 아이가 설명이 끝나서 학부모님께서 자, 이제는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돼 있어. 그런데 방을 들어가 보니 우리 아이는 뭘 하고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며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 또 다 잊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한마디 한마디만 기억해 주세요. 넌 할 수 있어. 지금 잘하고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이 정말 뭉클하는 이 한마디면 우리 아이는 안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 겁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이의 미래, 또 꿈을 꾸는 그 여행의 여정, 우리 크리스티 에듀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말하는 5대 과목, 국영수사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보통 학부모님들도 또 아이들도 가장 많이 중요한 과목이 뭘까 그러면 우리가 옛날부터 그냥 말하는 국영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요, 학부모님, 제가 영어 학원 원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가장 그중에 중요한 과목은 뭐냐면 영어, 수학, 국어, 그다음에 사회 과학입니다. 네. 가장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라고요? 영어입니다. 네, 그 영어라는 과목은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영수가 아니라 이제는 영수국에 지금은 사회가 됐습니다.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어는 고3까지 가는 유일한 절대평가 항목이고 이 영어를 잡고 나머지 수학과 국어를 잡지 않으면 이 나머지 수학과 국어에서도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이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퀴즈 정답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퀴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총 5대 과목을 말씀해 주셔서 영어, 수학, 국어, 사회, 과학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제 6의 과목은 진로인데요. 이것에 대한 정말 자세하고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오늘의 내용을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로는 인생 문제였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는 입시 문제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미 들어와 있고요. 미래, 현재 교육 과정에 초미의 관심사인 고교 학점제가 2025년, 그러니까 현재 지금 07년도에 태어난 현재 지금 고1의 학생들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에서는 특히나 진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자녀가 07년생, 현재 지금 고1 학생이다. 그러면 오늘의 설명의 내용을 정말 귀담아서 들어주셔야 되고요. 고1 이후에는 네,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적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 공부를 시킨다 하면 뭐죠? 어떤 학원이 좋을까? 어디 학원이 내신 성적을 잘 올려줄까? 성적을 잘 올릴까? 고민하시면서 학원에 보내실 겁니다. 네, 똑같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더욱더 같이 해주셔야 하는 그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6의 과목이 의미하는 것이 네, 지금 진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진로 있으면 좋은데 공부가 바쁘니까 그건 나중에 정해야지. 사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네, 있으면 좋다. 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없으면 큰일이 나는 상황. 그 시대가 이제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진로가 중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실제로 공부를 잘했던 최상위권 학생들은 또 그래서 인류 대학을 들어간 우리 학생들은 진로를 정말 입시 깊숙이 끌어왔을까 하는 인터뷰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네, 인터뷰했던 영상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바로 그 다음 설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공부는 잘 할 것 같긴 한데 꿈은 없었어요. 근데 나는 뭘 가야겠다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정했어요.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겨울에 그때 처음으로 지리학과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어렴풋하게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 1학년 때부터 희망 진로사항을 생기부에 적는 칸이 있는데 나는 꼭 의대를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구의사라고 적었던 것 같습니다. 꼭 입시 측면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벗어나서 보더라도 제 꿈이 생긴다는 것은 공부를 할 동기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진로가 중요한 이유 첫 번째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할 건데요. 자, 입시 성공을 위한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입시 성공을 위한 확실한 목표는 뭐다? 바로 진로입니다. 네, 제가 방금 진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정말 이것이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 건데요. 자, 목표 대학 전공. 자, 본인이 목표하는 대학 또 그리고 그 대학에 원하는 전공까지 있다면 그것은 진로를 이미 정한 것이겠죠. 네, 그죠? 자, 비율을 보시면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린 그 화면의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생과 또 보통 학생들의 격차가 굉장히 상당히 심하게 납니다. 네, 중요한 건 데이터가 아니라 저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자, 왜 명문대생은 진로를 왜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입학을 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아주 진부하고 뻔한 이유입니다. 네, 너무 뻔해요. 네, 그런데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네,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뻔한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공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엇이죠? 네, 현재 너무 하기 싫은 것입니다. 네, 그죠? 사실 공부는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아이들은 그것을 견디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들에게 왜 견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견디는 것이 입시 공부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미래가 손에 잡힐수록 더 참기 좋아집니다. 더 견디기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사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만 자꾸 대입을 얘기를 하면 네, 학부모님들이 또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사실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를 할 때 추상적으로 아유 살이나 빼야지 이러면 사실 잘 못 뺍니다. 네, 매년 초에 헬스장은 정말 붐비지만 2월, 3월이 될수록 헬스장 인원들이 없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몇 개월 이후에 바닷가에 가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해외여행 가서 해변을 갈 예정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무슨 옷을 입을 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면 사실 명확한 목표일수록 현재를 견디기가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진로가 없는 아이들은 뭔가요? 너 나중에 그냥 뭐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공부 잘해 놓으면 일단 좋아. 이거는 일단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구체적일수록 확실히 공부 의지가 생겨서 도움이 되는데, 자, 그 미래가 손에 잡힐수록 더 참기 좋아지고 견디기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이들만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굉장히 웃긴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정말 우리의 내용들처럼 이런 정말 추상적이지만 정말 우리가 꿈꾸고 있는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라는 목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한 거지. 나 오늘부터 나 살 뺄 거야. 나 오늘부터 나 무조건 나 저녁 안 먹어. 그런데 우리가 저녁에 TV를 트니 그 먹방이 시작되고 있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먹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목표점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면 가지고 있을수록 더욱 현재를 견디기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진로가 없는 아이들은 뭔가요? 너 나중에 뭐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잘해놓으면 일단 좋다. 뭐 이런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앞에 초코 케이크 있어요. 그래도 안 돼. 나 오늘 운동 가야 돼. 그냥 먹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한 달 뒤에 하와이 가기로 했잖아. 근데 이거 하나 먹는다고 살찔까? 아니야, 참자, 참자.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진로가 없는 애들은 뭐예요? 그냥 너 나중에 뭐 될지 모르지만 일단 공부해 놓으면 좋다. 뭐 이런 건 어떤 거냐면 그냥 일단 살 빼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냥 좋지 않겠어요? 그냥 이런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다? 네. 미래가 구체적일수록 공부 의지가 생깁니다. 자, 미래가 구체적일수록 공부 의지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미래가 구체적이라는 것은 동기부여의 사실상 가장 결정타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진로라는 것은 동기부여의 약 15%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진로라는 것은 있으면 공부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데 없다고 해도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자, 다시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이 뭐냐면 저게 전부다. 왜 하는지를 알려주면 그러면 아이는 불타오른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혀야 15%이기 때문입니다. 자, 15%밖에 안 되는 이 진로. 제가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린 이 인류대 입학한 학생들은 굳이 진로를 빨리 정하는데 왜 이 15%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이것에 집중을 했을까요? 또는 왜 오늘의 주제를 제가 이 진로 하나로 정했을까요? 자, 진로를 미리 정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능입니다. 자, 연령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참석하신 학부모님들께서도 수능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부모님 수능과 지금 아이들의 수능, 오래전에 바뀌었다고 제가 몇 번의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부모님 세대의 수능과 지금의 수능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닥친 수능이 어떤 시스템인지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진로를 정해야 수능에서 유리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자, 어떠한 한 학생이 있는데요. 수능에서 실제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수능에서 최고점을 받았지만 서울대에서 불합격한 케이스가 실제로 현재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충격이 오시나요? 아니면 그냥 워딩만 보고 우리 아이가 무슨 수능 최고점을 받겠어 이렇게 그냥 생각하셨나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표를 보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수능이라는 영역은 지금은 선택입니다. 문화생지 뭐 다 하는 거 힘들잖아. 그러니까 2개만 골라, 3개만 골라. 지금은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자, 예전에는 선택이라는 영역이 없었어요. 문과냐 이과냐 혹은 수능을 보냐 안 보냐 뭐 이 정도 차이였지 공부하는 과목은 모두가 다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자체가 너무 많은 과목은 학생에게 부담이 된다 하여 입시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일전에 어떤 실화가 있었냐면 모 대학의 물리학과로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 대부분이 물리학은 하지 않고 그 물리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화학이랑 생명과학을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후 대학교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는 서울대학교의 2023학년도의 모집 단위입니다.
자, 제가 혹시 학부모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제가 줌에 파일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 기능이 생겨가지고요. 제가 지금 채팅창으로 공유를 해드리는 건 서울대학교 2024학년도에 대학교 신입생들이 갈 수 있는 그 기준 모집 요강을 제가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사실 어디에서 잘 구할 수 없는 20시 자료인데 오늘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학부모님들께만 드리는 제 선물입니다. 나중에 설명회 끝나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학과별로 핵심 과목이 있고 또 권장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 입학을 위해서는 미적분, 기하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아예 그냥 학과에서 안 받는다는 거죠. 또는 가중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A, B 학생 두 명이 있다면 둘 다 400점, 400점에서 같은 점수면 둘 다 붙던지 둘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A 학생은 떨어지고 B 학생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A 학생은 붙고 B 학생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에 보는 것처럼 같은 학과더라도 이 친구가 권장 과목까지를 들었는지 아니면 핵심 권장 과목을 무조건 듣고 권장 과목을 듣지 않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가중치 같은 부분들도 이제는 생겨났습니다. 자, 지금 영문학과라면 핵심 권장 과목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영문학과라면 수학 잘하는 애보다는 영어 잘하는 애를 뽑고 싶을 거잖아요. 그럼 영어 과목에 과중치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핵심 권장 과목이 없더라도 영어 과목에 과중치를 둬서 1.5배 정도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럼 수학 잘하는 애의 원점수가 490, 영어 잘하는 애의 원점수가 490이라면 영어 잘하는 애의 영어 과목 과중치로 인해서 환산해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그 학교 학과에서는 그 학생을 뽑는다는 겁니다. 학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런 수능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수능은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즉 무슨 시대가 열린 거냐면 모든 학생이 똑같이 공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마다 달라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달라지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슨 과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혹은 선택한 과에서 필수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또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이냐를 알고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이런 A 학생의 케이스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진로가 중요한 이유. 자, 왜 도대체 진로가 중요하냐? 왜 수능과 연결이 되느냐? 이유는 이 입시제도가 선택과 집중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학부모님 때의 수능과 지금의 수능이 바뀐 제도들입니다. 자, 근데 수능만 문제인가요? 자, 항상 내신 때는 긴급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학부모님께서도 공부를 해보셨기 때문에 다들 뭔지 대충 느낌이 오실 텐데요. 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내신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우스갯소리이기도 한데 요건 진짜 실화예요. 밤 11시까지 일단 공부는 했어요. 아, 근데 좀 졸려요. 왜냐면 배고파서 조금 간식도 먹고 그랬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지네? 아, 딱 30분만 자고 내가 일어나서 새벽 3시까지 한다. 하고 밤을 새야지. 그러고 30분을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개운한 거예요. 왜, 왜 이렇게 몸이 개운하지? 왜 이렇게 편하지? 했는데 아침 8시까지 자버린 거죠. 한 번씩은 또 열심히 공부했다면 경험담은 있으실 거예요. 항상 내신 때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교 학점제, 지금 07년생부터 해야 되는 이 과목들입니다. 현재 지금 선택해야 되는 진로 선택 과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07년도에 태어난 현재 고1 학생들은 11월 달이 되면 이 진로 과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전 고교 학점제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2021년 제가 설명회를 했을 때부터 이것에 대한 중요성은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때부터 제가 항상 우리 아이 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학교 가고 싶은지 어떤 학과 가고 싶은지 알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2년 전부터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계획하신 학부모님들은 사실 오늘 설명회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이제는 정말 현실이 됐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제가 설명회 때마다 보여드린 건데 놀라실 거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과목들 중에 내가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현재 지금 마이스터고에서는 고교 학점제가 현재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이스터고의 고2, 고3 학생들은 이미 이 과목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현재 지금 수능을 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나는 뭐가 꿈이니까 어떤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1, 2, 3 이 과목을 선택해야지 라고 한다면 얼마나 남들보다 100배 이상 달려나갈 수 있는지 제가 현실을 알려드릴게요. 현재 지금 진로가 안 잡혀 있다면 이 아이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검정색 과목 중에서 골라야 될 겁니다. 자, 검정색 과목 잘 한번 보고 계세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장착된 학생들이라면 그 학생의 시작점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많은 검정색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과목인지를 명확하게 일단 70%는 뿌리친 다음에 고르기를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내신을 준비하고 또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택과 집중을 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해야 이 학생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처럼 남들과는 70% 이상 빠르게 이렇게 바뀌고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더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귀담아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세 번째, 학종이죠. 네, 학종인데 대학교를 들어가는 방법 중에 네,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 학종에서는 더욱더 진로가 많이 필요한데요. 자, 이 학종이란 게 뭐냐? 잠시 리뷰하기 위해서 지난번 제가 설명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네, 대학을 가는 방법의 전체적인 두 가지에 보시면 수시 중에 한 가지, 교과는 내신 성적으로만 가는 거고 이 학생부 종합의 줄임말이 학종입니다. 네. 학종은 말 그대로 교과목의 결과와 그 과정을 본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점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점수를 본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보는 것인데요. 너가 그 점수를 맞기까지, 그 결과를 받기까지 어떻게 공부했냐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학종에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 설명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재학 중인 21학번 최진우입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외교관을 희망했던 것 같은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외교관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라고 부모님이랑 얘기하던 중에 여행 가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때. 그냥 나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때 이제 엄마가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면 해외 가고 싶으면 외교관은 어떻냐?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어린 마음에 나 그럼 외교관 해야지? 이렇게 했던 게 고등학교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국제 정세나 외교를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관이 나한테 맞는 직업이겠거니? 그런 세특 내용들이 사실 그냥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 항상 세특의 어떤 주제를 작성할지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교과서 이렇게 쑥 훑어보면서 이 주제는 외교랑 연결될 수 있겠다. 그리고 표시 정도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세특 관련 작성 기간이 오면 그 주제들을 가지고 자료조사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국어 언어와 매체를 공부했을 때는 이제 그때가 한창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이었거든요. 그래서 뉴미디어가 일본 불매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PPT를 만들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어요. 수 2에 보면 극대값과 극소값, 그러니까 증가해서 감소로 가는 부분, 감소해서 증가로 가는 부분을 배우는데 이거를 영국 메이 총리의 지지율 그래프에 대입시켜서 극대값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극소값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국제 정세를 수학에 대입시켜서 영어는 영어 교과서에 I have a dream이라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이 있었거든요. 그 연설문을 읽고 해석하고 통합과학에서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세계별 에너지 소비량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에너지 소비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사실 정말 진로가 있는 게 정말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단순한 활동들의 나열이 아니라 그게 내러티브를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쭉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정말 최고의 생기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로가 없는 학생들의 경우 그런 식의 어떤 빌드업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의 핵심은 뭐냐면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연결 지을 수 있는 걸 적용하고 확장시키는 걸 요구합니다. 진로에 맞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과목을 진지하게 돼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면 한 번 조사하고 한 번 보고서를 쓰고 한 번 토론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그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잘 짜여져 있다면 더없이 좋은 교과 세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자, 학종은 이런 것이고요. 네, 사실 저 혼자서 항상 진행을 하는 설명이었는데 오늘은 많은 영상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남들의 경험담과 정말 실제 현장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시는 것도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많은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대학을 들어가는 이 마지막 비교과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이 또한 지난 설명의 자료를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네, 학부모님들 저희 설명에 정말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비교과는 교과 연결이 안 되지만 사실상 똑같습니다. 왜? 이걸 왜 했어? 라는 질문들이 사실 핵심인 건데요. 이 핵심 질문의 대답은 사실 진로입니다. 자, 다시. 자, 엄마, 나 고등학교에서 동아리 가입하래. 네, 나 어디 해야 돼? 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보통 학부모님들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 공부하다가 뭐 더 하고 싶은 과목 없어? 그랬더니 우리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없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 아이들은 왜 맨날 우리 엄마 아빠들 고생시키려고 왜 이렇게 참 질문하면 엄마 그게 뭘까? 라고 이렇게 참 대답하면 좋은데 우리 아이들 없어. 아, 왜 그거 왜 물어봐?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 자신도 반성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얘기는 넘어가고요. 네,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많은 아이들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학한 지 얼마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너 그러면 진로가 뭐야? 너 하고 싶은 게 그럼 도대체 뭔데? 라고 물어봤는데 자, 그럼 나오는 대답은 뭐죠? 없는데. 몰라. 아, 몰라. 나 진짜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학부모님들은 없어, 없는데, 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가고 싶은 곳 가. 아, 그냥 가고 싶은 곳 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니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친구들 그냥 많이 가는 곳으로 가라. 거기가 좋은 거겠지. 자, 예전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지만 학부모님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 요즘에는 친구 따라서 진짜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은. 자, 이런 동아리에 대한 내용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학부모님, 우리 시대 때는 동아리 가입 조건이 이랬어요. 자, 나 정말 깊게 잘 수 있는 동아리. 네, 아니면 친한 친구가 가입한 동아리. 네, 아니면 사랑이 꼽히는. 야, 여기 진짜 남녀공학 같은 얘기들이죠. 야, 거기 내 남자친구 왔어. 여자친구 왔어. 야, 저희 가니까 진짜 잘생긴 남학생들 많대. 이런 동아리를 갔지만 지금 이렇게 간다면 큰일 납니다. 네, 왜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정말 하나하나 이 동아리 선택마저도 중요해진 시기인데요. 자, 사실 교과, 진로와 연관이고 다른 것도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하는 순간이 이렇게 동아리처럼 와요. 네, 오늘이죠. 네, 오늘 새벽 2시에 평여고에서 이번 7월 달에 진로 선택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몰라서 제가 질문하고 대답해 주면서 선택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오늘 새벽 2시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진로가 명확하면 이런 선택의 순간들에 비교과 활동도 명확해지기 때문에 집중해서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아이들 이틀 뒤에 시험인데요.
지금 막 진로 때문에 뭐 고민해야 되고 무슨 과목 정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허송세월 보내고 있더라고요. 자, 거꾸로 진로가 없으면 못 정하는 거고 고생해서 했는데 생기부에서 쓰지도 못하는 필요 없는 활동만 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를 꿈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탐구활동의 주된 내용은 나 병원에 가서 이러이러한 봉사활동을 했고 이러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건 공부했다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그러나 그건 탐구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탐구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냈는지, 그리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전국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성공적인 생기부를 구성한 친구의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친구는 진로가 방송국 PD였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학생회를 고를 때 전교회장 이런 게 아니라 PD와 연결되는 홍보부를 한 거예요. 또 동아리는 진로 관련, 내 꿈인 PD를 고등학교 때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방송부에 들어간 거예요. 봉사를 할 때도 아무거나 한 게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 뭐 이런 거는 사실 봉사활동할 때 일반적인 건데 얘는 항상 그때마다 홍보 영상을 만든 거예요. 왜? 나는 방송국 PD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진로 활동. 이건 뭐 대놓고 진로 활동이죠. 다른 친구들은 뭐 하지 할 때 얘는 명확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자, 얘가 왜 좋은 예시냐면 첫 번째, 모든 것이 방송국 PD로 연관이 있죠. 이랬을 때 이 학생은 우리 학교의 미디어학과, 언론정보학과에 참 맞는 학생이라고 대학에서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비교과는 비중이 낮지만 교과에서 높은 점수 받고 이것까지 합쳐지면 완전한 학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근데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모든 걸 다 하나로 모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교회장을 할 거다.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때 가서도 뭐 회장, 부회장, 전교회장 한다 그러는데 할 거라면 얘는 적어도 뭐가 돼야 되냐면 진정성 있는 진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UN 사무총장이 되는 게 꿈이라서 전 세계를 이끄는 리더십이 있어야 하니까 그 전에 그 학교라는 작은 세계를 이끌어보는 경험을 쌓아보자라고 해서 학생회장을 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학생회장을 정말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초중학교 때처럼 고등학교 때 회장, 부회장은 자칫하다간 발목 잡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이 이거 왜 했어? 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자, 왜 이걸 해야 하는지가 없었다면 사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회장, 부회장은 고등학교 때부터 현실적으로 내 꿈에 관련되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될 정말 그런 중요한 요소들도 되었습니다. 제가 문과였는데 저희 학교가 과학중점 학교였어요. 그래서 문과 활동이 이과 활동에 비해서는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소서나 뭐 생기부에서 밀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걱정들을 조금 해소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는 경영 동아리가 없어서 제가 직접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경영 관련 도서를 선정해서 이제 친구들이랑 독서 토론을 하기도 했고 경영 관련 기업 사례나 경영 관련 이슈들을 조사한 경영 신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의학에서도 중요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의학 통계와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걸 실제로 어떻게 다루는지 찾아서 실습해보기도 했고 뭐 영어에서도 영어로 쓰여진 의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읽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모든 과목에서 연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한창 언론의 문제점이 많이 말이 많았을 때였어가지고 그거를 바로잡는 사람인 거를 이미지를 가지고 가야겠다.
한창 회장 선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부도 아니었고 그런 뭐 따로 취재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저는 그 회장 후보분들한테 가가지고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해서 그거를 제가 공약이나 뭐 다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학교에 게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생기부 이렇게 넣었죠. 자, 제 6회 과목 진로입니다. 네, 제 6회 과목 진로라고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교과목과 같은 비중이라 이제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실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진로는 과연 언제까지 정하는 게 좋을까요? 또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정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실 텐데요. 자, 첫째, 유아 초등 때는 충분한 진로 탐색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아주 많은 기회를 갖고 하셔야 돼요. 지금 들어오신 사실 뭐 초등부 대상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초등부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잘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서울 가면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가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예비 고1 때 이때가 사실상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때 놓치면 큰일 나요. 이때까지는 무조건 정하셔야 됩니다. 자, 입시 본 게임은 고1 때 시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때 진로 없으면 다 큰일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1이어서 정말 시험에 내신에 수행평가에 이거 다 몰려오는데 진로 없어서 진로 과목 선택하느라 정말 시간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자, 아니 어떻게 이렇게 꿈이라는 걸 날짜를 어떻게 정해놓고 합니까? 아니 어머님, 저도 사실 지금 현재는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진로라는 건 직업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아니면 7, 80대까지도 찾아야 될 수도 있고 성인도 찾기 힘든 건데 무슨 입시 준비하듯 진로 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인생이 걸린 문제 그렇게 정할 수 있나요? 라고 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어머니 완벽하게 정하려는 이 강박관념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완벽을 찾다가 오히려 안 완벽해지는 아이러니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정해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누구나 다 자녀가 의사가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저는 언제 한번 초등학생 시절인데 정말 우연찮게 정말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시체 검안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가본 적이 있는데 그날로 저는 의사가 아니다. 네, 이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학생들은 저한테 뭐 요즘 제가 뭐 아이들 가르칠 때도 저한테 뭐 원장님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호랑이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 사실 되게 열이거든요. 옆에 학생들은 안 믿을 수 있지만 네, 아무튼 저 진짜 그렇습니다. 그날 제 두 눈으로 그 본 병원은 진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냥 확신했어요.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너 의사 한번 해봐 라고 제안을 받아야 일단 정하면 그게 제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게 의사라는 직업을 권했기 때문에 수많은 직업 중에 의사라고 어느 정도 정한 거란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안 되겠다 하면서 나에게 맞는 직업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지금 또 말씀드리는 건 기간을 정해놓고 한번 진로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이 진로를 정하는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올해 제가 지도에서 고대를 보낸 학생이에요. 1학년 때 꿈이 뭐였냐면 컴퓨터 전문가였어요. 전 프로그래머가 될 거예요. 와, 좋아. 너의 진로 진학을 만들기 위해서 너가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지 고민해. 근데 이 학생이 이렇게 막 하다가 2학년 때 갑자기 생명공학에 꽂힌 거예요. 와, 선생님 너무 재밌어. 그래, 해. 그럼 3학년 때 진학지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면 돼요? 그 두 가지의 역량이 크로체크 되는 부분들을 차우산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런 직업 엄청 많거든요. 진로가 되었던 그것이 진학이 되었던 공부를 하고 심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 꿈이 대통령이에요. 초등학교가 아니라고요. 이 학생이 대학에 보는 건 이 학생이 어떤 진로를 꿈꾸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가 포커스라는 거예요.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자, 진로 선택 입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진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입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위한 얘기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진로는 입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진로가 나중에 바뀌면 어떡하죠? 자, 1번.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일단 바꾸지 마세요. 3년 동안은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내신 학종 일단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 가서 바꿔도 된단 말이에요. 가서 전과하면 요즘에는 되게 편하거든요. 자, 고1 전이면 아직 여유가 있는 게 진로가 바뀌더라도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학종에서는 오케이를 해줍니다. 진정성 있게 바뀌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학년까지는 변호사 꿈을 갖고 변호사 동아리를 하다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바뀌면 그걸 학종에서는 감안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물론 그러면 수능 내신 좀 망가지지 않나요? 뭐 얘가 변호사 할 줄 알고 사회 과목 열심히 시켰는데 뭐 그런 손해는 조금 보겠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고1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정한 진로를 우선 3년 동안은 일단 가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중간에 혹시가 진로가 바뀌어도 학종에서는 오케이다. 학교에서 바뀌어도 받아주는 것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 뭐냐면 정해라. 정하고 우선 보자는 겁니다. 평생 완벽한 진로를 찾으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안 됩니다. 완벽한 사랑을 기다리다가는 아무도 못 만나잖아요. 그죠? 뭐 사귀어보고 헤어지고 사귀어보고 딱 봤는데 또 완벽한데 요게 하나가 모자란다. 안 만나. 아, 다 좋은데 성격이 안 맞나. 이렇게 계속 기다리다가는 평생 솔로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일단 정해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21학번으로 재학 중인 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확실한 꿈은 없었고 제가 체육을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체육교육과를 갈까? 아니면은 이제 상경 계열로 갈까를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내가 장래에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경 계열 진로가 문과 쪽에서는 가장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학년 때부터 상경 쪽 진로를 정해가지고 했고요. 꿈이 아직 확실하게 없더라도 그 학과를 가고 싶으면은 그 학과에 맞는 역량을 채워 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모든 생기부, 뭐 자율활동, 진로활동, 태특 거의 한 80%는 다 경제 경영 쪽으로 연관을 지어가지고 제가 활동을 했거든요. (1학년) 때는 조금 심층적이고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활동적인, 예를 들어 친구들 2~3명과 같이 코인 노래방 창업을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조금 활동적인 걸 하려고 노력을 했고 2~3학년 때에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가 직접 논문을 써보기도 하는 등 학술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을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층적인 활동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준 높은 활동이 아닐 수 있어도 이 학생이 진짜 경제 경영에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인재구나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에 대해 가장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면접 질문에서도 서울대 이제 면접관님께서 활동의 변화 같은 것도 질문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좋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Hey brother, 힘들지? 야, 인생 뭐 없다. 거의 1시간 정도가 되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조금 더 기지개 펴시고 조금 더 스트레칭 또 하시고
네, 조금 이제 한 30분 정도면 마무리가 되니까요. 네, 조금 더 우리 아이의 미래 저와 함께 계획하시면서 나아가는 이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애는 이미 고등학생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학부모님들 조금이라도 피곤하시지 않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제 데시벨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 이미 고등학생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라도 빨리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고1이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돼요. 늦었어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수학 문제인데 우리 애가 고3인데 함수를 잘 모르네? 그럼 전 이렇게 말해요. 큰일 났네. 너무 늦은 거야. 함수를 몰라요. 고3인데. 함수는 모든 미적분과 함수의 기본입니다. 딱 부모님들 뭐 하셔야 돼요? 하루빨리 시작해야죠. 하루빨리. 자녀가 고2세요? 자녀가 고3이세요? 그런데 진로가 없어요? 이번 주말 아니면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아이 손잡고 어디든 다녀오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얘기 듣고 나가셔도 오늘 뭐 그러면 네 알겠어. 내가 오늘 우리 아이 들고 내가 오늘 저녁이라도 어디 갔다 온다. 갔다 온다. 설명회 나가야겠다. 제가 인정할게요. 네. 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뭐 나가야겠다. 제가 인정할게요. 다만 나가시기 전에 이건 듣고 가세요. 자, 어떻게 정해야 하지? 아니면 왜 자꾸 이거 나한테 정하라고 하는 걸까? 얘 인생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지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네. 자, 진로 지도법은 부모님의 필수 역할입니다. 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만 하는 분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추상적인 지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컴퓨터 공학과 그거 요즘 최고래. 야, 의사 되라 의사. 야, 그게 돈 많이 벌고 최고래. 그 최고래라는 단어. 그것은 부모님께서 어른으로서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으로 부모님이 직접 경험해보며 느낀 결과물이 응축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와닿죠. 손에 잡히죠. 근데 우리 아이는 최고래라는 그 최고라는 두 글자로 그 직업을 판단해야 됩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확실한 거, 직업이 와닿게 지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일 좋은 건 그 직업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직업을 체험하게 하는 거 한계가 있죠.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요즘 뭐 직장인 브이로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항공사 승무원의 하루, 뭐 의사의 하루, 뭐 회계사의 하루, 뭐 이런 거죠. 자, 또 더 중요한 건 학부모님들 인생 사시면서 여러 가지 친구들, 회사 동료들 알고 계시죠? 부모님 인맥도 이럴 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쓰라고 네트워크를 만드신 겁니다. 부모님 네트워크 총동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로 지도에 정말 총력을 다해주세요. 우리가 회사에서 휴가 날짜 정해지면 총력을 다해서 그 휴가 계획 세우잖아요. 그것처럼 자녀 지도에 총력을 다해주세요. 국영수 학원 지금 비교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와닿게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직업을 와닿게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슬라이드예요. 15%이긴 하지만 15%도 중요하잖아요. 미래가 와닿기만 한다면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기 때문에 공부 의지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공부 의지를 높인다는 거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공부 의지를 높인다는 건 아이한테 최신 핸드폰, 최신 노트북, 뭐 최신 뭐 애플 워치, 아이패드, 에어팟 프로를 사주는 게 아니에요. 학부모님 제발 아이한테 이런 최신 전자기기 좀 제발 멀리하게 해주세요.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진로에 대한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부모님들이 진로에 있어서 아이와 대화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아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야, 요즘 이게 좋대 라고 계속 학부모님이 원하시는 직업을 이야기를 하세요. 전 진짜 그건 개인적으로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합니다. 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직업을 가질 때까지 얼마나 더 걸리나요? 뭐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뭐 빠르면 5년, 10년, 15년 정도 될 겁니다. 지금의 유망 직종은 10년, 15년에도 유망 직종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제 마지막 영상인데요. 요거 보고 마지막 설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옛 추억이 좀 나시나요? 자,
제가 대학 시절에 한참 핫했던 유망 직업이 회계사였습니다. 회계는 약간 산수적인 거라서 컴공을 나온 제 친구도 회계사를 준비하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회계사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적게 뽑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게 바뀌어서 회계사가 다시 핫해진 적도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그건 영원한 직업일까요? 자, 또 AI다,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개발자 이런 걸 준비해야 할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기술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인간이 안 해도 되는 무인 시대가 됐죠.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가 돼서 요즘 핫한 게 또 인문학이 또 요즘 다시 핫해졌어요. 메타버스라는 것이 작은 세상인데 이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갑자기 인문학자들이 갑자기 핫해졌어요. 그럼 앞으로 인문학이 유리한 건가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네. 자, 이건 제 실제 경험담인데 진로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진로 분야에 대한 석학 강연을 갔습니다. 강연 제목이 제가 안 갈 수가 없었는데 향후 10년 유망 직종 리스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왔고 또 관련 분야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는데 리스트에 발표한 그 리스트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한 그 파워포인트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실제 실화입니다. 실화. 나도 모름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진짜 오래 연구해 봤는데 지난 100년의 트렌드도 봤는데 이제는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망 직종을 쫓는 것은 이제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유망하다고 해서 준비했지만 우리 아이가 살 미래에는 크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제 철저한 개인 철학입니다. 자,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이니까 이거는 제 생각이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고르자면 저는 무엇을 고르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왜 그러냐면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잘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시대가 흐르면 그 시대가 맞아떨어져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유망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돈도 많이 벌고 안정적이고 사실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죠. 자본주의 사회이고 힘든 경쟁 사회에서 우리 아이가 안정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복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 일단 행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꾸로 유망 직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돈은 벌었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저희도 직장 들어갔는데도 좋아하는 일을 해도 힘들고 지치는데 정말 유망 직업을 했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데 얼마나 더 지치겠어요. 그럼 거꾸로 행복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면 행복해지고 또 시대는 돌다가 큰 돈도 벌 수 있고 물론 시대가 안 돌아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때요? 행복은 얻었으니까요. 유망 직업은 시대가 맞으면 돈은 벌겠지만 행복은 얻지 못하죠. 돈과 행복 모두 확실치가 않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말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직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께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의 진로 설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하냐고요? 진로는 제6의 과목이니까요. 관점을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공부는 뭐 영어, 수학, 국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입시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진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가 끝나면 아이와 함께 앉아서 진로에 대해서 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안 하면 큰일 나니까요. 진로에 대해서 꼭 이야기해보는 소중한 가족 간의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매번 설명에 참석만 하셨으면 저희가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화면만 켜놓고 또 오늘의 내용을 또 잊어버리고 또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설명회를 상품권을 드리는 그 조건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을 뭐 캡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 내용을 뭐 영상 녹화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제가 보여드리기는 할 텐데요. 뭐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기억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 내용, 이 7가지의 내용인데요. 사실 아이와 좀 심층 깊은 대화를 해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이 대답이 조금 나올 수는 있는데요. 주말간 또 다음 주 계속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뭐 사진을 찍어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작성해 보내주셔도 되고 어떠한 방법이 되었건 이 7가지 질문에 대한 그 같이 자녀와 이야기해 보신 내용을 저희 학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빨간색 핸드폰으로 적힌 것이 저희 학원의 공용폰입니다. 이 번호로 사진이나 아니면 문자나 아니면 어떠한 자유스러운 양식이라도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내주신다면 그 학부모님께는 매번 나갔던 그냥 1만 원 상품권이 아니라 정철학원 상품권 1만 원,
또 올림피아드 상품권 1만 원까지 총 2만 원의 상품권을 학부모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상품권 때문은 아니라요. 꼭 진짜 이 질문, 제가 드린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아이와 조금 더 심층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는 이 소중한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의 설명회를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이번 여름 학기, 겨울방학 때는 윈터스쿨로 했지만 이번 여름방학 때는 세교중 학부모님들 어떻게 하세요? 방학 딱 2주더라고요. 네, 좀 미치겠어요. 네. 자, 아무튼 저희가 이 여름 학기를 서머 캠프라는 이름으로 7월과 8월 단 2학기로 짧고 굵게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과 또 개요를 보여드리고 오늘의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 중 중1 학부모님들 잘 들어주세요. 8월 2학기가 시작하기 전 심화 선행 학습을 위한 이 독수리 같은 도약을 하는 이 정말 2달간의 짧고 굵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걸어갈 겁니다. 자, 7월 1일부터 8월 31일이고요. 우리 예비 중학생들 그리고 중1 학생들 이번 주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까지 총 2차의 시험을 거쳐서 반배치고사 시험을 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학부모님들 문자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학부모님들께 우리 아이들의 결과 문자로 발송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학기 중에 저희 학원에 방학이 있습니다.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있는 거 저희 담임 선생님들 통해서 다시 한번 유선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자, 우리 예비 중 중1은 무조건 주 1회 그러니까 2시간의 수업이죠. 제 수업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온라인이 아니고요. 담임 선생님 대신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이 2달간의 수업을 특강처럼 이끌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습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심화적인 수업은 담임 교사를 레벨별로 배정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잘 습득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점은 뭐냐면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거,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이제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중학교가 아니고요. 자, 학습 습관 형성은 제가 항상 보여드렸지만 우리 학원에서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만든 이 노트들이 있습니다. 개념 정리 노트, 여기에다가 오늘 배운 내용들 다 정리해 와야 되고 틀린 문제 오답 정리해 와야 되고 또 모르는 단어를 내가 직접 써서 또 그 뜻을 찾아보는 이런 학습 습관, 고3 때까지도 무조건 이어가야 되는 이 내용들을 제가 직접 이 학습 습관을 위한 관리를 할 겁니다. 네, 영어 시간표, 수학 시간표, 우리 예비 중 학생들 영어, 수학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된 시간표 변경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비 중 원비 변동 없습니다. 네,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학교 1학년 시간표입니다. 중학교 1학년도 시간표는 여름학기 때 변동 없이 갑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는 영어, 수학, 국어 총 3과목이 수강 가능하도록 저희 학원에서는 열려 있고요. 자, 원비도 중학교 1학년은 원비 변동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원비지만 제 수업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특강처럼 이끌고 나가겠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전체입니다. 8월 2학기 전에 고등선행을 나아갈 것입니다. 자, 우리 중학교 2학년부터는 네, 조금은 안타깝지만 방학 기간에 조금 더 심층적인 그 짧고 굵은 것을 위해서 이 서머 캠프를 7월 24일부터 8월 4일 딱 2주간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8월 4일 이 금요일 날 시험을 볼 텐데요. 자, 혹시라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 중에서 외고 특목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 8월 4일 시험에 보는 이 시험이 곧 외고반 편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네,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예비고 학부모님들은 잘 들어주세요. 이번 서머 캠프의 내용들을 통해서 8월 4일 시험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오는 탑티어 학생들이 되어야 외고반에 입학할 수 있는 레벨 테스트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 학부모님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학습 습관 형성 마찬가지고요. 고교 1등급을 준비하는 짧고 굵은 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자,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의 시간표나 원비는 개인별 레벨별 학교별로 상의해서 학원으로 별도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 혹시 정보 또 소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원이 3관과 4관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박수 한번 안 쳐주시나요? 네,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됐는데요. 자,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중고등부 학생들은 네, 이렇게
그리고 본관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는 하지만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재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조금 더 나은 그리고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본관 바로 옆 건물에 저희가 확장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확장을 하게 되었고 현재 실제로 2주 전부터 이 공간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에서는 저희가 어떤 공간이냐면 이렇게 내부를 저희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네, 공간 내부인데요. 네, 내부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정말 공부만 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나누었습니다. 앞뒤 좌우에 아무런 공간도 없기, 아무런 방해할 수 없는 곳도 없기 때문에 정말 이 학원에서 보통 공부를 하면 또 수업하는 소리들, 여러 가지 소리들 때문에 집중을 못했는데 이 공간을 그래서 마련을 하게 되었고요. 자, 여기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의자들을 제가 배치했습니다. 네, 정말 영혼 끌어서 제가 다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또 보통 또 아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서울대 의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의자를 모든 네, 책상에 다 배치를 했고요. 또 앞에는 또 전자칠판을 저희가 구비를 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또 나은 환경에서 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자, 지난 윈터스쿨과 동일하게 네, 페널티, 벌점 제도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릴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의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학부모님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항상 학생들이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3 때까지만요, 제발. 네, 전자기기 좋은 것으로 바꿔주고 싶은 학부모님들 마음들 제가 이해하는데요. 제발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핸드폰, 전자워치, 뭐 태블릿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왜 구매해 주셔야 그러니까 왜 안 해주셔야 되는지 제가 이제는 말로만 아니라 제가 데이터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오늘의 설명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학원의 중등부 학생들 또 고등부 학생들을 랜덤으로 선정을 해서 핸드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사용 시간을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실제 우리 학원 학생들이고요. 실명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핸드폰에 보면 보통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보세요. 오늘 핸드폰을 3시간을 사용을 했는데 인스타그램 시간이 2시간입니다. 오늘 3시간 핸드폰을 썼는데 유튜브가 1시간을 봤어요. 오늘 3시간을 봤는데 틱톡, 아이들 뭐 춤추고 뭐 이런 거 1시간 반을 본 거예요. 이런데도 핸드폰 사주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주간의 내역들도 나오는데요. 일주일에 뭐 6시간 40분 핸드폰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이 열 보세요. 일일 평균 6시간인데 인스타그램 15시간, 15시간. 뭘 했길래 일주일 동안 인스타그램 15시간을 한 거예요. 틱톡 7시간. 그죠? 주간. 자, 주간 보세요. 인스타그램 7시간 17분. 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네.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 다 모두 네,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 보시면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공부하라고 학원은 보내시는데 저는 부모님들이 공부하지 말라고 저는 보채시는 것 같아요. 네, 제발 우리 아이들 끊어낼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는 핸드폰을 중고등관에서는 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막 얘기해요. 저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 샀어요. 저보다도 핸드폰이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더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자, 2번째입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갈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스터디 카페 하는데 어머님 허락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학부모님들 우리 시대 때는 도서관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이랬죠. 진짜 딱 막혀가지고 숨 막히게 공부하는 그 장소밖에는 안 됐어요. 그런데 요즘의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요즘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네. 뻥 뚫려 있고 옆에 친구 볼 수 있고 뭐 쪽지해서 옆에 친구 보낼 수 있고 이런 오픈 공간에서 무슨 공부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휴게실 가볼까요? 뭐 요즘 뭐 제가 사진으로는 없는데 자판기 뭐 스낵 뭐 이런 거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맨 스터디 카페 가보면 여기에서 다 애들이 떠들고 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다음은 동삭동의 한 건물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조금은 죄송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조금 적나라하게 우리 아이를 정말 냉철하게 판단시키기 위해서 제가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 건물의 건물주 학부모님이 여기 계시다면 좀 죄송해요.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동삭동의 한 건물의 모습입니다. 4층에는 스터디 카페가 있고 전용 테라스가 있습니다. 3층에는 뭐가 있나요? PC방이 3층 전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유초등부 어학원이 있고요. 1층에는 호프집과 족발집이 있습니다. 여기 4층에서 스터디 카페에 우리 아이들이 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도대체 보내시는 건가요? 저는 진짜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현실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거 꼭 주말에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나이니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많은 대화를 통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 크리스티에주를 나머지는 또 믿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최고의 교육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 우리 아이들의 정말 미래와 진로와 이 모든 것, 또 학부모님께 매번마다 이런 좋은 정보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그런 학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고등부 학부모님들 대상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